안녕하세요. 오늘은 237강 사주 꿀팁 톡톡. 이 꿀팁 톡톡 시간은요, 이게 단순한 거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 자, 오늘은 꿀팁 톡톡 시간인데, 이 원진하고 그 다음에 기문관살이라는 게 있어요. 신살 종류인데, 이 원진과 기문관살인데, 얘들이 글자가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네 글자가 같고 이렇게 두 글자만 달라. 그래서 몸은 같은데 딴 생각하는 원진과 기문관살이에요. 자, 요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같고 요 두 가지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원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부부 사이에 보면 뭐 미움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부궁이잖아요. 이 자리에 원진이 이렇게 걸리면은요, 거의 정말 안 좋아요. 헤어지든지, 사별하든지, 각방 쓰든지, 주말 부부가 되든지 하여튼 뭔가 한 입을 덮고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원진이 걸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 짜증나고 꼴 보기 싫으면요, 남편 뒤꿈치만 봐도 성질나. 그러니까 맨날 싸움 거는 거죠. 그게 원진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거.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죠, 당연히. 자, 이 원진이라는 뜻이 내포하는 게 요 신경 예민이라는 거야. 특히 여자가 신경이 아주 예민해요. 아니, 신경이 그렇게 예민하면 싸울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진이 있으면 결국은 틀어진다는 거야. 둘 사이가 안 좋아요. 와이프는 막 시댁 씹고, 남편은 친정 저거에 대해서 또 문제 삼고, 이렇게 해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게 원진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안 썼던 것 중에서 또 색다른 뜻이 있어요. 요거 천진난만한 건 있어. 때로는 어떤 데 보면 애들 같아. 안 싸우고 이렇게 둘이 웃고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애들처럼 천진난만한데, 그렇게 막 웃고 재밌게 했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뭘 집어 던진다든지. 그러니까 불허예측이야. 불허예측.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 이게 확 돌발 행동하면서 극단적인 또 행동으로 가요. 그럼 무섭죠, 갑자기.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그럼 남자는 항상 불안해. 웃기만 하면 이제 불안해. 그다음부터는 어떤 단계가 와요? 어떤 돌출 행동이 일어나고도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야. 갑자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미친다고 그래, 갑자기. 예. 이게 원진 일어나는 형태예요. 원진. 그래서 이 원진이 있으면 부부 사이는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원진이 있으면 뭔가 하는 일이 꼬인다는 거야.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현상. 특히 부부 사이는 안 좋아진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진이 있으면. 그래서 원진은, 자, 연상기억법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자, 원진은 진해, 뱀술. 이거, 여러분 진해 알죠? 발 여러 개 있어, 기어다니. 지금쯤 진해 많이 나타날 때 되는데, 옛날에 허리 아픈 사람들은 진해를 술에 담가서 먹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요 진해, 이 사술인데 요거 뱀 샀죠? 진해 뱀술 먹고 잠이 와서 죽으면 이제 사람이 도망가죠? 톡 낀다, 이거. 톡 낀 이유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원진살이에요. 처음에 들으면 헷갈리는데,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을 하세요. 진해 뱀술 먹고 잠이 와 죽으면, 죽는다는 건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잔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그때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도망가는 거야. 톡 끼는 거. 묘신, 요거 톡 낀다. 묘신은 묘는 토끼죠?
이걸 우리가 은어로 토낀다고 그러죠. 진의 뱀술 먹고 진의 뱀술 먹고 잠이와 죽으면 토낄 때, 토낀다 이게. 그러면 토끼는 그 이유를, 예? 이유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친구 3-4명이 술 먹다가 한 사람이 완전히 퍼져갖고 이렇게 인사불성으로 자고 있으면 가야지. 거기서 친구들이 있으면 뭐 할 거야, 밤새. 그죠? 그냥 여간이는 어디 자기 놔두고 가면 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진에 뱀술 먹고 잠이와 죽으면, 토낀 이유를 원망하지 마라. 요게 원진살이에요, 원진살. 그러니까 원진살은 잠이, 인유, 진해, 사술, 추고, 묘신. 요렇게 적색으로 요렇게 써. 요분이 원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문간살은, 자, 바다색으로 싼 거예요. 요렇게 박스 친 요 자체가 귀문간살이에요. 그러니까 진해, 사술, 추고, 묘신은 원진도 되고 귀문간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석하실 때에 좀 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원진의 뜻도 얘기를 하고 귀문의 뜻도 요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요쪽에 나와 있는 미인하고 자유,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게 자하고 요렇게 붙은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 미인, 요렇게 붙은 게 요게 귀문이에요. 자, 이제 귀문관살은 그야말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귀신이 드나드는 문.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문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그분이 오십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옆에 사람 놀라게 만들어. 제가 왜 저런 말 하지? 그건 왜냐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귀문관살이에요. 자, 좋은 말로 하면은 집중력이 강하고 영적으로 탁월한다는 거야. 또 삐딱하게 얘기하면 헷가닥할 때가 있어, 가끔. 아주 정상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문관살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건 잘못됐는데, 여기 만인이야, 만인. 다른 사람들. 만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저는 막 갑자기 실성했나? 미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봐. 그러니까 약간 신기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귀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이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귀문관살이 있으면 사실 좋아요. 네. 그 손님들이 약간 신기하게 봐. 귀신처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거야. 종교나 철학이나 사주공, 역학하는 사람들은 잘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떤 떠오르는 거야. 이 영감이 딱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그게 귀문관살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부분 귀문관살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부정적, 뭔가 집착한다, 과대망상,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 이렇게. 왜냐면 엉뚱한 얘기하고, 어디 갔다 왔어? 당신 저기 술집 갔다 왔지.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 거기 아가씨하고 이렇게 놀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의처의부증이라는 게, 이 귀문관살이 있으면. 그래서 부정적 해석이 많은데, 이 사주에 있는 신살은요, 무조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면도 같이 봐야 돼요. 이면도 같이 보고, 그 뜻을 이렇게 한번, 어떤 심리적인 서로 심리적인 싸움이죠. 손님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했을 때 맞을 것 같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그걸 한번 심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이 많아요. 백호살 같은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 흘리고 죽는 거, 피 흘리고 죽겠는데?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꼭 그런 뜻은 아니죠. 백호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요? 생사건을 내가 지고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에 맞는 일, 그 살이 이제 불교에서 까르마라고 하죠. 어떤 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해소시켜야 되는데, 백호살 있는 사람은 생사권을 쥐고 있는 거.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게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양보호사 요즘에는 그렇게 뭔가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면서 그걸 베풀어서 자기 업을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 백호살 있는 거. 자, 여기 보면 병호, 을미, 경인, 정축시에 태어난 여자인데, 여기 보면 미인 해가지고 귀문관살 있죠? 귀문관살. 여기다 요 축이 있어요. 요 축은 이 자체가 상당히 전기로 얘기하면 도체예요, 도체. 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기운이 통한다는 거야. 이 축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불교를 나타나는 거죠. 사찰. 그러니까 요 미인하고 귀문관살하고 요 축이 결합이 되면요, 귀신같이 잘 맞춘다는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요 분이 지금 무속 일을 하시는데 손님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요 축하고 미인 이 귀문관살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아주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화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것도 말을 잘하는 거야. 을목도. 여기 숨어있는 또 정화도 있죠. 그 말을 기가 막혀. 거기에다가 요런 달란트까지 얻었잖아. 축도 있고, 자, 귀문관살도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담을 아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나 사주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 자,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원진과 귀문관살이 있을 때 진해, 사술, 추고, 묘시는 원진도 되고 귀문관살도 되기 때문에 요런 뜻과 요런 뜻을 같이 믹싱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거. 예. 언어의 연금술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공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원진의 뜻과 귀문관살의 뜻을 잘 믹싱을 해서 상대편한테 그런 것도 나옵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꿀팁 톡톡에서 원진과 귀문관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공부를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